이번 Unit Prep and Detection of Subclothing을 맡게 된 6주차 조교 이원태 교수님 연구실의 전예은 조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reparation Miniscale Plasmid DNA and Detection of Subclothing은 이전 단계에서 원하는 벡터의 라이게이션한 리컴비넌트 플라스미드 DNA를 이콜라이에 트랜스포메이션 한 후 다시 한번 미니프랩 과정을 통한 뒤 아가로즈 겔에 전기용동함으로써 인서트 타겟 진이 원하는 벡터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실험입니다. 네, 먼저 라이게이션한 플라스미드 DNA를 히샥 메소드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진행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DNA를 DH5알파 컴셀에 주입을 하고 아이스에서 20에서 30분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한 뒤 히샥 이제 45도에서 90초 동안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히샥이 중요한데 아이스에서 갑자기 고온을 주어 타겟이 컴셀에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스에서 5에서 10분가량 인큐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엠피실린이 첨가된 LB 플레이트에 도마를 한 후 37도에서 10에서 15시간 정도 키우면 콜로니가 형성이 됩니다. 이 콜로니를 이제 엠피실린이 있는 LB 배지, 액체 배지에 접종을 해서 이콜라이를 12시간 정도 키워 셀을 모아 플라스미드 DNA 프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셀을 키워서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를 통해 DNA를 프리퍼레이션하고 이를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릭션 엔자임, 즉 제한 효소로 커팅을 해서 아가로즈 겔에 전기용동시켜 UV 디텍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DNA 프리퍼레이션 과정은 처음에 리서스펜션, 두 번째 라이시스 앤 디내추레이션, 그 다음에 뉴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리커버리 오브 플라스미드 DNA 단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P1, P2, P3의 키트 버퍼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알칼라인 라이시스의 기본 원리는 리서스펜드에서 세포벽을 무너뜨린 후에 알칼라인 상태 SDS 같은 어나이오닉 디터전트 용액에 의해 세포를 라이시스 시키면 염색체 DNA와 플라스미드 DNA가 모두 알칼라인 용액에 노출되어 변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성 용액, 소듐 아세테이트나 포타슘 아세테이트 같은 용액을 혼합해서 중성 상태로 만들면 크기가 큰 염색체 DNA는 복원이 안 되고 크기가 작은 플라스미드 DNA만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어 염색체 DNA는 침전물로 가라앉히고 플라스미드 DNA만 얻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스미드 DNA랑 염색체 DNA가 크기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P1 솔루션, 리서스펜션 솔루션인데 이제 글루코스가 삼투압을 유지시켜 세포의 영역을 유지시켜주는 역할, 트리스가 이제 pH를 맞춰주고 EDTA가 이제 세포벽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칼슘 아이온을 제거해서 세포벽이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P2 솔루션은 이제 라이시스 솔루션으로 우선 SDS 계면 활성제로 셀을 라이시스 시키면 이제 이 NaOH에 의해서 이제 DNA가 세포 밖으로 나왔을 때 DNA를 변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NaOH니까 여기서 염기성이 되고요. P3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 솔루션으로 말한 포타슘 아세테이트, 아세틱 엑시드 이렇게 강력한 산으로 위에서 이제 NaOH에 의해서 염기성이 된 용액을 다시 중성으로 돌려놓음으로써 DNA를 재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품마다 프로토콜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이제 메인 메소드는 비슷하며 이제 현재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인트론 바이오테크놀로지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후에 엠피실린이 첨가된 LB 배지에 주입해서 37도 쉐이킹 인큐베이터에서 12에서 15시간 정도 키웠고 이를 센트리퓨즈 한 10분가량 진행을 하면 셀다운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펠렛과 상층액으로 구분이 되고 상층액을 모두 제거해 주게 되면 이제 펠렛만 남게 됩니다. 이제 프로토콜 상에서 1에서 4ml 정도를 원볼륨으로 이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3ml를 키워서 보통 이제 이거를 1 원볼륨으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 영상에서도 보시면 3ml를 키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층액을 모두 제거를 한 후 리서스펜션 버퍼 150람다를 이제 펠렛에 넣어서 피페팅 또는 볼텍싱으로 이제 펠렛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풀어주면 됩니다. 이때 펠렛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으면 이제 덩어리 형태의 펠렛이 떠다니고 플라스미드 DNA 분리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어주는 게 가장 좋고 다 풀리고 나면 이제 그 셀을 이제 이 튜브로 옮긴 다음에 P2 라이시스 버퍼를 150람다 첨가해서 바로 인버팅을 하게 됩니다. 인버팅을 해서 섞어주고 그 다음 P3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350람다 첨가해서 또 바로 인버팅을 해서 섞어주게 됩니다. 이때 그 앞에서 라이시스 버퍼를 첨가를 해서 섞어주면 약간 자주색 빛을 띠게 되는데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넣고 섞어주면 그 자주색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주색이 사라질 때까지 인버팅 해줘야 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클라우디하게 약간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즈를 2에서 5분가량 진행을 하게 되면 2에서 5분가량 진행을 합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는 동안에 컬렉션 튜브랑 스핀 컬럼을 준비해서 조립을 하고 이제 센트리퓨즈가 끝나면 이제 상층액과 침전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상층액만 따서 스핀 컬럼에 넣은 후 그거를 이제 센트리퓨즈를 1분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퍼가 다 빠져나와서 컬렉션 튜브, 밑에 있던 컬렉션 튜브에 버퍼가 모이는데 이거를 이제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 버퍼를 이제 300람다 스핀 컬럼에 넣어서 센트리퓨즈 한 30초에서 1분가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컬렉션 튜브에 버퍼가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주시고 스핀 컬럼 통째로 새 E튜브 1.5ml짜리 새 E튜브에 스핀 컬럼을 옮겨준 다음에 일루션 버퍼를 30에서 50람다 정도 따서 그 스핀 컬럼 정중앙에 이제 위치한 멤브레인에 잘 로딩을 해줍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상온에서 한 1분가량 인큐베이션을 좀 더 한 다음에 이제 센트리퓨즈를 30초에서 1분가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인큐베이션 하는 시간은 이제는 옵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튜브에 우리의 타겟 DNA가 추출되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일부 따서 새 이튜브에 넣고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 이제 제한 효소들을 넣고 버퍼도 넣어줘서 37도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을 하면 이제 그 엔자임들에 의해서 이제 벡터랑 인서트로 이제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 아가로즈 겔에 로딩해서 전기 운동을 진행을 하고 UV 디텍터를 통해 플라스미드 벡터랑 인서트 사이즈를 확인해서 잘 됐는지 확인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셀을 키워서 센트리퓨즈에서 상층액을 모두 버리면 펠렛이 남게 되고 여기에 이제 리서스펜션 버퍼를 넣고 펠렛을 잘 풀어준 뒤 라이시스 버퍼를 넣게 되면 SDS에 의해서 라이시스 되고 NaOH에 의해 강알칼리가 되어 자주색을 띠게 돼요. 자주색을 띠면서 이제 DNA가 변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뉴트럴라이제이션 버퍼를 넣게 되면 다시 중성이 되면서 무색이 되고 회복하지 못한 염색체 DNA 그러니까 플라스미드 DNA는 회복이 되는데 크기가 큰 염색체 DNA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이 DNA랑 찌꺼기들은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센트리퓨즈를 돌리게 되면 침전물은 가라앉게 되고 이제 상층액만 따서 이제 스핀 컬럼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게 콜렉션 튜브 위에 있는 게 스핀 컬럼. 그래서 이렇게 제품으로 다 있어서 다 조립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센트리퓨즈 한 숲을 이 스핀 컬럼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즈 하면 침전물이 돼서 가라앉게 돼서 상층액만 따서 스핀 컬럼으로 옮겨줬죠. 그러면 이제 또 센트리퓨즈를 하게 되면 버퍼가 모두 빠져나와서 컬렉션 튜브에 모이고 이제 멤브레인의 DNA가 흡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워싱 버퍼를 넣고 이제 센트리퓨즈를 하면 이제 RNA, 프로틴 등의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워싱 버퍼는 이제 옵션이라고는 하는데 웬만하면 해주는 게 이제 퓨리티를 높일 수 있으니까 보통 다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워싱 버퍼를 해서 센트리퓨즈를 돌린 후에 이 스핀 컬럼을 통째로 이 튜브로 옮겨서 일루션 버퍼를 이 스핀 컬럼 정중앙에 멤브레인에 일루션 버퍼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자리는 멤브레인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정중앙에 잘 로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넣어준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하게 되면 이제 이 튜브에 DNA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 플러스 위드 DNA 해서 우리의 타겟 DNA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엔자임 처리까지 했잖아요. 저희 실험 영상에 보면은 이제 엔자임을 얼마나 넣었고 샘플을 얼마나 넣었고 이런 것도 표로 써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 결과고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 처리를 진행을 해서 1% 아가로즈 겔에 로딩을 했고 전기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진은 같은 결과물인데 이제 그냥 UV 디텍터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확인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젤을 가지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서 이제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커가 가운데 있고 마커 왼쪽으로는 이제 미니 프랩 했던 우리 샘플 DNA이고 마커 오른쪽으로는 이제 엔자임 처리를 진행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인서트 타겟 지니 클로닝을 진행했던 이제 엔자임 사이트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엔자임들로 처리를 진행을 했을 때 다시 벡터와 인서트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벡터는 약 4.7kb 베이스 페어. 그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 4랑 5랑 간격이 좁아서 이거는 약 4.7kb 베이스 페어로 이 밴드로 잘 나타났고 인설트는 약 0.9kb 베이스 페어
0.7과 1.0 사이에 위치한 이 아래쪽 밴드로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잘 보여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봤고, 네, 그래서 앞에서 진행한 클로닝이 우리가 잘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레인에서 그 아주 진한 밴드 외에 두 개의 밴드가 이제 더 있는데 여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잘 보이는데 이거랑 이거랑 두 가지 밴드가 더 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출한 플라스미드 DNA가 세 가지 형태를 띠는데 이제 리니어, 선형, 잠시만요. 리니어, 선형, 그리고 닉, 닉 오픈 서큘러라고도 하고 닉 서큘러라고도 하고 이제 열린 원형 그 다음에 이제 슈퍼콜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슈퍼콜드 폼은 이제 응축된 형태로 아가로즈 겔에서 저항을 가장 적게 받아서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니까 겔 내에서 가장 빨리 전기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밑에서 확인이 되고 리니어 폼은 우리가 이중 가닥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폼은 이렇게 두 가닥이 다 잘린 형태여서 이제 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잘린 형태여서 슈퍼콜드 폼보다는 저항을 많이 받아서 진행이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닉폼 같은 경우 이중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이렇게 잘려서 이거는 슈퍼콜드 폼도 리니어 폼도 되지 못한 이제 어정쩡한 형태로 쟤를 통과해야 돼서 다른 플라스미드보다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 느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슈퍼골드, 리니어, 닉 순으로 빠르기 때문에 슈퍼골드, 리니어, 닉 순으로 빠르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부터 슈퍼골드, 리니어, 닉 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닉 같은 경우는 농도가 또 가장 낮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 볼게 알칼라인 라이시스 메소드 외에 플라스미드 DNA 프리퍼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원리를 간단하게 해보는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스트릭션 엔자임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클로닝을 다 해서 우리가 미니 프랩까지 했으니까 클로닝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복습하고 이제 각 과정에서 오류 해결 방안 고찰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0월 11일 오전 9시까지 10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 메일 yejeon spin.연세.ac.kr로 보내주시면 되고 핸드라이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하면 감점이 있고 further study 내용 들어가도 무관하고 자료를 인용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를 작성을 하시고 구분이 되게 분반, 학번, 이름, 페이지 수 다 기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제출하면 기본 점수 다 있으니까 이제 제출하는 데 의의를 둬서 의의를 두지 않고 이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모두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관련 질문이나 문의 같은 것도 다 제 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오늘처럼 분반으로 또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